이게 해도 되나 안 되나 이게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닌데 왜 요즘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요거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권리금 계약 관련해서 뭐 계약서도 한번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최근에 이 중개사들 채팅방에 기사들도 공유가 되고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저번 내용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나눴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그래서 이게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깔끔하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리하면서 왜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닌데 왜 요즘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요거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중개사들이 어떻게 해왔냐. 저희가 저번 주에 공유한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권리금 당사자가 주고받게 하고 권리금 계약서도 당사자들이 날인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오고 있었죠. 그리고 중개사는 권리 분석 등등 용역의 목적으로 컨설팅 계약을 하고 컨설팅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도 저번 주에 거의 이런 식으로 하고 얘기를 했었고 현장에서도 거의 대부분 상가 중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 우리가 지금까지 상가 중개를 어떻게 보면 편하게 해왔던 거는 요 06년도에 있었던 요 대법원 판례가 있었어요. 이 커피숍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 이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 요거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개사에게 적용하는 중개사법 적용 안 하겠다. 초과 보수를 받는 것도 적용하지 않아서 이게 무죄 판결이 났고 요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중개사들이 해오고 있었죠. 근데 그게 아주 오랫동안 된 거죠. 06년도부터 그 전부터 사실은 권리금 계약을 계속 해왔고 이 사건에서 이제 뭐 이게 대법원까지 갔다는 거는 하급심부터 해가지고 쭉쭉 올라가겠죠. 항소하고 해서. 근데 대법원에서 이 권리금 계약은 중개사의 업무 행위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중개사들이 권리금 계약을 지금처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15년 6월 1일에 이 유권 해석이 나왔어요. 이 유권 해석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중개사의 업무가 아니고 이 행정사의 업무로 행정사법 위반한 거다라고 이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이제 뭐 정면으로 대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 대법원 판례는 이 중개 행위 자체에서 이 권리금 계약이 포함이 안 된다라는 내용인 거고 이거는 중개사가 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요거에 따르면 이제 우리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중개사가 날인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등장한 게 컨설팅 계약서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직접 거래를 당사자 간에 시키고 나서 컨설팅 계약서로 수수료를 받는 이제 그런 형태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왜 이슈가 됐냐, 그리고 왜 기사들이 많이 나오냐. 22년도 11월 10일 이 하급심에서 유권 해석보다는 이 판례가 훨씬 더 힘이 세니까 요 하급심 판례에서 22년 11월 11일이니까 사실상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죠. 한 1년 좀 넘게 지났는데 여기서 중개사가 패소를 합니다. 그리고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지금 그때까지 옛날에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컨설팅 계약서 작성하고 어린이집 양도양수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25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요거 가지고서 검찰이 기소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나왔어요. 행정사법 위반한 걸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가 뭐 중개사법을 생각하면 업무에 영향이 있거나 이러지도 않고 뭐 이게 벌금이지만 어쨌든 우리 중개사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또 타격은 없을 수는 있죠. 그냥 벌금 100만 원 이것도 선고유예 나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결국 행정사법에서 우리가 계약서 작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나왔지만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처벌이 강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행정사법에서도 이 행정사가 해야 되는 고유의 영역을 중개사가 반복적으로 돈을 받으면서 하게 되면 사실상 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하는 거랑 똑같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묵직하고요. 그럼 이제 패소를 하면서 사실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요거는 항소를 하고 또 요것도 마찬가지로 대법원까지 가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문제가 되는 정도가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 판례가 나왔으니까 사실 되게 명확해진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계속 이슈가 있는 겁니다. 이제 권리금 계약이 뭐가 문제냐 보면 아까 우리가 중개업의 대상이냐 중개 대상물이냐로 봤을 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아니다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빠져나갔어요. 오히려 요 초과부수에 해당하면 1년 1천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금지행위에 들어가서 뭐 업무정지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뭐 벌금 1,000만 원 이하나 징역도 1년 이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중개사에게는 요게 더 문제였으니까 요거는 괜찮은데, 행정사법에는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중개 행위가 아니라는 거는 결국 중개사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일은 누구 거냐? 행정사랑 변호사가 해야 되는 일로 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 세요. 행정사의 업무를 행정사가 아닌 자가 하게 되면 요거는 3년 3천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개사법의 처벌보다 더 강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어린이집 판례가 나오면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기존의 컨설팅 계약서를 쓰면서 진행했던 것들이 행정사의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걸로 이제 본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또 걸린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이게 유권에서 아까 말씀드린 요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 이 어린이집 사건에서 기소를 당한 요 피고가 주장한 거는 이렇게 주장했대요. 컨설팅 계약서는 행정사법에서 정하는 이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가 아니다. 그러니까 행정사의 업무가 아니다 이거는. 라고 했는데, 판례에서는 권리금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거다. 이 컨설팅 계약서는 사실상 권리금 계약이다. 그러니까 제목만 컨설팅 계약으로 해놓은 거지 사실상은 권리금 계약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에다가 뭐 컨설팅 계약서, 뭐 용역 계약서 이렇게 쓴다고 해도 사실상의 내용이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이면 권리금 계약에 해당해서 행정사법 위반한 거다라고 법원에서 얘기한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권리금 계약은 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의 범위에 속한다. 요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법정중개보수 말고는 추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해서 이긴다고 해도 사실상 실익이 없다. 권리금 계약을 중개사의 업무로 본다면 이거는 오히려 지금이랑 사실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악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권리금 계약이 중개사의 업무에 들어오면 중개사가 이제 법정 보수 이외에는 추가로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권리금 계약이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사실상 뭔가 현재에 와서 이 부분을 바꾸려면 이제 법을 바꿔야겠죠. 그리고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결합하여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권리금 계약은 중개사법에 따라 허용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 중개사법 보시면 중개 대상물에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 뭐 공장, 재단, 그 밖에 권리에서 막 임목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개 업무와 부수에서 절대 떼낼 수 없는 행위라면 이거는 중개사가 해야 되는 행위로 허용이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있긴 하죠.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게 이 권리금 계약은 이 향가 중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뿐이지 불가분의 관계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떼어낼 수 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의 그 계약 당사자와 이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가 다르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현 임대인이 될 거고, 권리금 계약은 신구 임차인들끼리 작성을 하는 계약이니까 현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컨설팅 계약서를 그래서 쓰지 않았냐. 이거는 행정사가 쓰는 그런 계약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행정사법을 피하려고 컨설팅 계약으로 썼을 뿐 사실은 권리금 계약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패소하고 벌금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하냐가 남는 거죠. 법을 개정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법을 개정해서 요 권리금 계약이 중개 업무로 들어오고 이 중개 대상물이 되면 초과보수 문제는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추가로 받게 되면 1년 1천이 되거나 개설 등록 취소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좀 더 복잡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로 보면 일단은 가장 안전한 거죠. 이거는 행정사를 활용하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를 우리가 직접 안 하잖아요, 중개사들이. 부동산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처럼 상가 권리금은 중개 활동을 하고 나서 행정사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고 행정사한테 맡기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익숙해지면 이게 사실은 정석이다라고들 하던 거죠. 이렇게 하면 뭐 고객 입장에서도 우리가 부동산 등기를 법무사한테 맡기라고 하면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중개사가 대신 해준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근데 권리금도 마찬가지. 근데 문제는 부동산 등기를 법무사한테 맡기고 중개사한테 돈을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행정사랑 둘이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행정사에게는 일부를 주고 뭐 이제 권리금 수수료를 따로 받는 형태의 투트랙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취득하실 때는 법무사한테 맡기시고 권리금 계약서는 행정사한테 맡기시고 한 3, 40만 원 주시면은
해주실 거다. 아니면 그 비용도 중개사가 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권리금 컨설팅 계약서를 쓰시고 컨설팅 계약서의 날인을 받고 수수료 받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좀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안. 요거가 된다고 유튜브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으로 안내를 해라. 그러면 셀프 계약으로 작성 후 당사자 본인이 날인을 한다. 이건 오케이인데 그 다음에 컨설팅 계약서가 없죠. 그렇게 되면 초과보수의 이슈가 남습니다. 우리가 컨설팅 계약서를 쓰는 거는 중개보수가 아닌 명목으로 돈을 받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써놓는 건데 이거를 행정사법에 적용을 안 받으려고 컨설팅 계약서를 안 쓰고 당사자 간에 셀프 거래한 다음에 내가 보수만 받게 되면 초과보수를 받은 이슈가 있을 수 있죠. 이게 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행정사를 활용하자. 중개사가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 비용을 대신 지불을 해주던가 아니면 뭔가 행정사랑 협력 관계를 맺어놓고 해당 행정사에게 날인을 받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행정사에게 비용을 뭐 중개사가 지불을 하든 임차인이 지불을 하든 그런 형태가 되는 게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컨설팅 계약서를 쓰는 거는 가능하죠. 행정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쓰는데 그 권리금 계약서를 그렇게 쓰라는 내용도 컨설팅 계약서를 쓰고 그 가격을 조정하는 것과 뭐 여러 가지 중간의 과정들도 컨설팅 계약서 내용 안에 포함시키고요. 그 계약서를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계약서는 중개사가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행정사랑 공유를 해도 되고요. 행정사도 이런 계약서는 이제 많이 쓰겠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단가도 사실 내려갈 거고 그런 식으로 해결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가 중개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권리금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고 저도 이제 이 지역에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협력을 한다거나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르죠. 저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랑도 좀 다르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거의 1년 전에 올라온 영상은 지금이랑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 22년도 판례가 나오고 요즘에도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반영한 영상이 아니면 사실상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나오는 영상들도 옛날 자료를 보고 만든 영상들도 되게 많죠. 저도 최근에 나온 영상 기사 판례까지 다 보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명확히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